키우셨던 반려견 레오가 죽기 전까지 뜨거운 옥상에서 방치되고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찔끔씩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그냥 나왔어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옳지, 레오. 옳지, 걸어. 레오, 옳지, 레오. 엎드려. 엎드려봐. 레오야, 일로 와. 그 친구가 못 걷기 때문에 어디에 처박혀서 얼굴이 처박혀 있을 때도 있고, 그 계단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한 게, 회사에 데리고 와서 내가 회사에서 돌보자. 그리고 회사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혹시나 외근 중에는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었죠. 아마 직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저는 회사에 정말 자주 가고, 저녁 늦게도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있고, 레오 돌봐주고, 아침마다 물로 닦여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계속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고,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못 걷기 때문에. 걸어도 제가 못 걷겠어요. 왜냐면은 온몸이 다 땅이 긁히고, 발바닥 여기는 걔가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못 움직이겠던 게, 여기가 바닥에 다 긁혀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레오. 레오. 이야. 발을 좀 어떻게 해봐라 좀. 이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그래서 바퀴 달린 어떤 의족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도 얘가 의족을 채우고 10걸음, 20걸음, 30걸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예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고 고개 들었다가 제가 아까는 들지도 못하게 했던 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때 정말 픽 쓰러져서 이런 데가 다치고 그랬어요. 일어서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완전 소변이 짓누겨 있고, 그러면서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안락사를 하는 게 맞냐고. 그리고 레오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분하고도, 경위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레오 상태를 계속 알려드렸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살려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안락사 하자는 날짜가 되면 취소하고, 안락사 하자는 날짜가 되면 취소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죠. 그때 그 당시 있었던, 그때 출근했던 직원분들도 같이 인사했어요. 그분들도 레오하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가라고 인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안락사 절차 밟고 이제 그 친구 숨 거두고 화장하러 갔죠. 더운 옥상에 이제 오물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차 트렁크에 실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그거는 직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글을 쓴 거는 직원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 명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안락사를 같이 했고요. 같이 인사하고 그때 같이 보내줬어요. 뜨거운 여름에
있었다?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름은 더웠고요. 그늘이 있었던 장소가 해가 움직이면서 해가 비치게 되고, 그늘이 있는 부분은 작은 공간이 되고, 거기를 찾아가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못 움직이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친구는 저를 찾았거든요. 계속 저를 찾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태양볕에, 저도 그거를 몇 번 봤어요. 저도 오물에 범벅이 되어 있고 태양볕에 누워있는 레오를 몇 번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방치를 했다라는 시각으로 사실 이 글이 읽히거든요. 방치를 했다라는 주장을 누가 한다면 먼저 간 반려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 방치에 대한 단어, 방치라는 표현을 보고 좀 내가 그때 했던 게 그럼 방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들어서 구글 포토에 이제 들어가서 레오하고 있었던 사진을 다 봤어요. 근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아파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데 적어도 너무 아프기 이전에는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안방 침대에서도 뒹굴고 저희 다른 강아지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막 수영장에서도 수영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스스로 방치했다라는 그런 guilty함은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어저께 밤에 좀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방치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레오 옆에 있어 줬어야 되는데 못했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옆에 있어 주겠지만 조금 더 일찍 보내줄 것 같아요. 반려견을 이제 훈련에 데리고 올 때 미리 굶겨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이게 우리 모든 수업에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 배고픈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요. 배고픈 강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 간식이나 사료를 주는 건데 이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걔한테 지나친 음식을 줄 때가 많아요. 지나치게 많은 음식과 또 자주 줘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는 강아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은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욕구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녁도 주지 말고 아침도 주지 말고 오세요 라는 말이 지금까지 충분히 주는 걸 좋아했던 보호자님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충격일 수 있지만 허기져야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교육비를 혹은 어떤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에게는 밥을 주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듬은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자신의 개를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서비스지 위탁 서비스를 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우리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는 분 같아요. 네. 우리는 보호자님들의 반려견을 맡아들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을 욕하고 나는 당신들한테 도움을 주고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보호자 욕을 하면 안 돼요.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보호자를 욕하면 안 돼요. 보호자를 흉보는 훈련사는 없을 거예요. 보호자한테 화를 내는 훈련사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어려워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제 욕심에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화를 냈던 보호자님들에게 죄송스럽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훈련사는 없어요.